자, 봅시다. 103페이지. 이제 중개 업무 부분. 자, 저번 시간까지 이제 그 결격사유까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 부분은 이제 업무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각 파트별로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구분해 보죠. 자, 업무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 지역이 뭐예요? 지역.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지금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 업무지역 이렇게 돼 있죠? 맨 부분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중개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짠. 개업중개사의 종류부터 잠깐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죠. 개업중개사. 개업중개사 누구라 그랬어요? 용어 다시 한번. 개업, 공인, 중개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이 법에서. 여러분 이제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뭐라 그러고? 그렇죠. 공인중개사죠.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금? 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업을 해야죠. 그 등록한 자를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개업중개사로. 자, 다시 한번. 개업중개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그러면 이 개업중개사에는 자, 법인인 개업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교재는 중개인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다른 교재나 저는 뭐라고 하냐면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를 보죠.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뭐라고 지금 나와 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기 103페이지 말고요.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 요걸 지금 하려고, 설명하려고 지금 요거를 갖다 했습니다. 자, 법인으로서, 아까 여러분들 법인하면 뭐 했었어요? 주식회사, 뭐 이런 회사가 있었죠. 그걸로 해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법인인 개업중개사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개인 사무소 내죠.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 대부분 이거죠. 왜? 여기 사무실들 다 뭐예요? 대부분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입니다. 자, 그러면 부칙에 의한 개업중개사. 자, 앞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할 거예요. 부칙에 의한 개업중개사. 자, 중개인이라는 표현은 벌써 용어가 없어지니까 꽤 오래되는데 마땅한 이렇게 하기가 좀 표현이 참 그래서 이 교재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일단 썼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이냐. 자, 일단 보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언제부터 시행되냐면 19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어요. 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요. 그때는 미성년자는 볼 수 없었어요. 지금은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미성년자는 볼 수 없었고, 그때 당시 이제 미성년자 만 20세죠? 20세 이상이 볼 수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볼 수 있는 분이 좀 있었겠네. 그때는요, 그때 85년도 때 1회 시험 때는, 몇천 명 공부하면 됐을까요? 혹시 1회 시험 여러분들 주변에 1회 시험 합격자분들 혹시 안 계세요? 있어요? 계세요? 얼마나 공부했대요? 안 물어봤어요? 찍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들었습니까? 찍은 거예요? 아, 맞아요. 옛날에 그 얘기 들었죠? 운전면허 시험. 네, 맞아요. 이거 찍신이시네, 이거. 여기 보니, 예? 보통 일주일만 공부하면 합격했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학개론이 20문제 나왔고요. 나머지가, 이게 왜 공시세법처럼 이렇게 학개론과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뭐냐면 국민윤리였었어요. 국민윤리 20문제, 학개론 20문제. 한 2회 때인가 3회 때인가 국민윤리가 빠졌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저기 뭡니까? 그 운전면허 이렇게 하던 거 있죠? 왜? 그런 거 하나면 그 안에 전 과목 다 들어있고요. 이것처럼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 저기 6과목 다 받으셨죠? 이렇죠? 그것도 그나마 여기 문제가 좀 빠져들어가 보니까 문제까지 지금 하면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일주일 만에 공부했던 분이 있고요.
3일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은행 그때 당시 대리였는데 제가 수강생으로서 만났어요. 근데 1회 때 합격자를 어떻게 수강생으로 만났냐 그러는데 그 85년도 때 은행 대리였대요. 근데 그 남들이 뭐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 있다 그래가지고 야, 접수해봐라 해서 접수는 했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있는지 까먹었대요. 까먹었는데 한 3일 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일요일 날 시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아까 그런 책 있죠? 8절짜리. 그걸 사가지고 쭉 훑어봤는데 3일 만에 공부하고 합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학원에 다시 왔어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인가? 이제 은행에서 은행 지점장 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왔는데 그 자격증을 써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학원에 와서 그때 3월 달인가 그랬는데 2개월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합격 여부를 떠나서 들었기 때문에 맘 편히 들었겠죠. 2개월 동안 민법부터 시작해서 싹 다 듣고 그 다음에 다시 개업을 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85년도 때 1회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자격증 없이 계속 중개업을 했었죠. 그때는 소기업이라고 그랬었어요. 혹시 지나가면서 부동산 소개소라는 간판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까? 시골에는 그래 아직도 있는데 서울에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소개소라는 간판이. 옛날에는 중개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1월 달 때 역사를 공부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할 텐데 옛날부터 자격증 없을 때부터요. 이제 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을 때요. 없을 때 부동산 소개업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나오면서부터 중개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나오면서 그 이전까지는 소개라는 말 썼는데 소개 영업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85년도부터 생겨요. 근데 쭉 오다가 90년도부터는요 아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이제는 이 업을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신규 직종은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못 들어오게 막지만 옛날 사람들 있죠. 옛날부터 사무실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는데 계속 옛날부터 중개업을 해왔죠. 소개업을 해왔죠. 근데 너 이제 자격증 없으니까 문 닫아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을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부칙이라고 있는데요. 다 법의 구조를 아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법을 보면 나중에 혹시 법조문책 공법 법조문집 없나요? 조문집 못 받았겠구나. 법조문을 보면 1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다가 부칙이라고 맨 끝에 부칙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시정이거나 아니면 시행 날짜라든가 아주 한시정인 거를 일단은 정해놓는 것을 부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을 넣어놓은 거예요. 누구를? 자격증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이 사람을 이제 자격증 없으니까 너 이제는 일 못한다라고 문 닫아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영업권을 인정해주면서 이 사람을 어디다가 집어넣었다? 법 부칙 맨 뒤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사람을 옛날에는 지금은 이 용어가 아닙니다. 용어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중개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혹시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 보셨나요? 부동산 간판에서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혹시 이 간판 보셨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지나가면서? 보셨어요? 네, 바로 이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런 지나가보세요. 대부분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간판이 좀 허름해요. 대부분 옛날부터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간판이 좀 허름합니다. 요즘 간판도 있긴 있겠지만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라고 표현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사람 간판을 보면 아, 저 사람이 공부할 때 이 부치겐 개업공개사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은 자 일단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물어본 게 제가 잘못이다. 네, 왜 없어요라고 물어본 게. 자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땄으니까 없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영어권 인정을 받아서. 즉 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는데 그 이전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전부터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를 인정해 줬다? 영업권을 인정해 줬다. 그럼 이 부치개인 개업공개사, 즉 옛날 말로 말하면 이 중개인이라는 이 사람은 새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신규로 들어올 수 없죠. 신규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비록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어떻게 한다? 옛날부터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했었던 영업권을 인정해준 사람으로서 신규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점차 계속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줄어들어요. 제가 예전에 90년도 중반 때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공부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협회 직원으로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통계를 보면 그때 당시에 개업공개사 근데 이제 중개업자가 옛날에 표현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4만 2천 명 정도 됐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몇 명 정도냐? 8만 2천 넘어갑니다. 8만 2천에서 3천 왔다 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4만 2천 정도의 중개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칙, 즉 중개인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던 제가 90년도 중반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2만 6천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보다 더 많았죠? 네, 그때 90년도 중반 때만 해도 이렇게 통계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좀 줄어들죠? 부칙개업공개사가 점차 뭐합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죠? 취득하면서 이게 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많이 취득하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개업공개사가 순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둘이 알력이 생겨요. 누가 이기겠어요? 자, 공인중개사로서 지금 하는 사람이 이겨요? 아니면 중개인 하는 사람이 이겨요? 네, 자, 공인중개사로서 등록한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맨날 모이면 너는 자격증도 없이 하면서 맨날 떠드는 게 너는 자격증도 없이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중반까지는 여기 이 학원에 보통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학원 수강생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뭐 혹시 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겠지만 보통 뭐 한 강의실에 뭐 300명, 400명 실감이 안 나죠?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300명, 400명, 민법 같은 경우는요, 500명 들어요. 저는 그래도 2차 과목에 중개사법이라서 한 3, 400명 됐죠. 500,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는 한 400명 자리인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모니터 듣고 막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민법의 개로는. 특강 한번 하면 좀 재미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 사람들이 보통 제가 한 10명 정도 봤어요. 한 강의실에서. 그 정도로 이제 계속 이제 자격증 취득하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포기를 합니다. 이제 뭐, 늙어가지고 무슨 공부냐? 이제 나 이거 하고 그냥 끝날래.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줄어들었냐면, 지금 통계가 약 8,000명, 7,000명, 8,000명 정도, 8,000명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고요. 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안 돼요. 나머지는 사무실 문만, 등록만 유지가 되는 거고, 겨우겨우 문 열었다 닫았다 할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실제로 활발하게 영업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됩니다. 한 2, 3천 명 정도. 나머지 여기서 한 5천 정도는 실질적으로 등록 인원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차 어떻게 되는 사람들? 소멸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로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여러분들 교재는 중개인이라고 표현하지만 부칙이라고. 자, 부칙에 의한 옆에다가 한번 써놓으세요. 중개인이라는 용어에다가 옆에 용어 있죠? 거기에 뭡니까? 중개인 업무지역 있죠? 그 104페이지 그 중개인에다 밑줄 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칙개업공개사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앞으로는 제가 부칙개업공개사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용어를 갖다가 설명한 이유. 자, 부칙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자, 이 용어를 제가 설명한 이유는 자, 업무지역, 여러분들 교재에 업무지역이 나오죠? 자,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에요. 얘네들은 전국이다.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 자, 그러니까 여기 사무실이 원주에 있어도요, 전국 물건을 다 중개해 줄 수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자, 그런데 이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업무지역이 사무소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내로 제한이 됩니다. 사무소가 있는 곳에 특광도로 제한이 돼요. 업무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제한시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업무지역이 제한되느냐? 이 사람 뭐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자격증 없죠. 그래서 자, 이 사람에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똑같이 취급을 하면요. 똑같이 취급을 하면 누가 억울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억울하겠죠? 자, 그래서 조금씩은 제한을 둔 거예요. 이제 이게 옛날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요, 이 부칙인 개업공개사 즉 중개인이라는 사람이 업무지역이 어디였냐면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아니고 옛날에는 원주시에 이 중개인 이 사람 있죠? 그러면 업무지역이 어디예요? 옛날 얘기. 예, 원주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제 2000년도 전까지입니다. 2000년 전까지 원주에 있는 중개는 원주시에 있는 것만 중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는 이렇게 지역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많이 못했죠. 지금은 많이 물건이 움직이죠. 촬영들도 많이 저거 되고. 그래서 우리도 전국으로 해달라라고 중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네들끼리 데모도 했었어요. 자기네들끼리 우리도 좀 업무지역 좀 전국으로 해줘 해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 지금은 국토교통은 그때 건설교통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네들도 전국으로 해라. 뭐 어때? 그냥 전국으로 하라. 그래서 얘네들 전국으로 하려고 딱 바꾸려고 그러니까 누가 들고 일어났어요? 예. 어떤 놈은 연락이 공부해가지고 공인중개사 합격한 사해가지고 한 사람이나 옛날부터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증 없는 사람이나 대우 똑같이 해주면 누가 억울해요? 공인중개사인 경우서 억울하죠? 그래서 또 얘가 또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입안 안이 전국이었다가 요 2000년도 때 사무소 소재지 가운데로 이제 조정을 한 겁니다. 특광도로 조정됐어요. 자, 그래서 중개인 어디로 업무지역이 어디라? 특별시도. 그러면 이 부칙개업공개사가 원주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에 사무소가 있다. 업무지역 어디예요? 예, 강원도가 업무지역이 되는 거죠. 자, 이 업무지역을 벗어나서 업무를 하게 되면 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105페이지 하면서 중개사무소 부문을 보죠. 자, 중개사무소는 1인 1사무소가 원칙입니다. 자, 등록한청 범인의 사무소를 두어야죠, 당연히. 자, 그리고 1인 1사무소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 금지합니다. 자, 그래서 1인 1사무소가 원칙으로서, 요거를 제가 잠깐 필기는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개사무소는 1인 1사무소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거 금지하고, 요걸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려야죠.
자, 중개사무소.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두는 거예요. 사무소는 어디에 기재된 건물에 둔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중개사무소는 어디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두라? 그렇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두라라고 했었죠? 가설건축물 대장 안 두고요. 그럼 등록관청 범위 내다가 중개사무소를 두는데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거 금지예요. 그러니까 이중사무소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거죠. 내가 여기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냈어요. 그리고 요즘 여기 원주는 어디가 좀 움직이나요? 혁신도시. 자, 여기 지금 구도심에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지금 움직이는데 땅이 좀 아파트나 이런 게 움직여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무실을 내가지고 등록은 여기다 놓고 여기서도 접수받고 그렇죠. 이걸 뭐라 한다? 이중사무소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을 내고 또 사무실을 또 하나 갖춘다면 이때는 이거는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 위반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있어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 이게 뭘까요? 예, 맞아. 떴다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떴다방. 이동이 쉬운 임시중개설물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파라소 사무소. 어디에 있죠? 모델하우스 앞에. 예, 모델하우스 앞에 보면 여기에 요즘은 아주 사무실 용도로도 그거 잘 맞췄더만요. 그래가지고 탁 피면 여기서 탁탁 해가지고서는 금방 펴지더만요. 그러니까 탁 나오게. 바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임시중개설물, 소위 말하는 떴다방이에요. 이걸 저쪽에서 많이 유도하죠. 왜? 분양하는 데서 떴다방 많이 유도하죠. 그게 많이 차려질 수 있도록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양이 또 활성화되고 눈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많이 유도를 사실 합니다. 근데 개업분야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사무실 2개 내거나 아니면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설물 설치하면 안 된다. 이게 중개사무소의 기본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하다가 적발이 되죠. 그러면 자, 이제 형벌 처분 같은 경우도 슬슬 한번 구분 한번 해보셔야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가거나 그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거나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어차피 다 기억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요, 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상대 등록 취소. 자, 다시 한번 보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여러분들 등록 취소는 자, 절대 등록 취소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하죠. 자, 절대 등록 취소는 어떻게 되는가? 절대 등록 취소는, 절대란 말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상대 등록 취소는 앞에 상대입니다. 요거는 취소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 등록 취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필수, 그 다음에 기속, 이런 표현이 있고요. 필수, 기속. 상대 등록 취소는 임의, 그 다음에 재량, 이런 거다. 상대 등록 취소, 임의 등록 취소, 재량 등록 취소, 개념 똑같아요. 절대 등록 취소, 필수 등록 취소, 기속 등록 취소 같습니다. 개념이. 근데 강의할 때마다 절대, 필수, 기속 3가지를 다 떠들면 참 힘들잖아요. 앞에서 마이크 잡는 사람이. 그래서 마이크 잡는 사람 맘이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선택합니다. 저는 절대, 상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대 등록 취소라고 한다면 뭐다? 취소해야 한다고요. 상대 등록 취소는 뭐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일단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했거나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설을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원 벌금. 자, 그럼 이건 한번 보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냈죠? 그럼 이걸 두 개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징역은 뭔지 알죠? 그래서 집어넣는 거. 벌금 뭔지 알죠? 돈 넣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징역 보내면서 벌금 물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자, 또는요, 이 또는이라는 개념은 이거나 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라 이거예요. 둘 다 해라가, 둘 다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나 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라.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니 이거 또는 이거니까 둘 다 선택해서 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요, 이것 또는 저거 하면 이거를 선택하든지 저거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역 보내든지 벌금 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중개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을 봤는데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자, 107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분사무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법인에 있어서 개념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법인은요, 사무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간단해요. 본사와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고, 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분사무소라는 것이 있는데, 주된 사무소는 소위 말하는 본사예요. 설립등기가 돼 있는 본사고, 그러면 분사무소는 뭐다? 소위 말하는 뭐예요? 지점입니다, 지점. 자, 그래서 법인,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개업중개사는 법인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는 뭐 부칙도 마찬가지고요. 자, 부칙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는 분사무소라는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지점은 누구만 설치할 수 있다? 법인만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럼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에 1개씩만 설치할 수 있다.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에 설치하되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지점을 설치하는데, 자, 원주에 뭐가 있다?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주된 사무소. 자, 이제 본사란 말 안 쓰고 주된 사무소라고 쓰죠? 자, 일단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에 1개소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원주 시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원주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지금? 본사인 주된 사무소가 있죠. 그럼 원주 시내는 분사무소를 별도로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도심에 여기가 지금 무슨 동이죠? 중앙동인가요? 평원동이에요? 중앙동이 저 밑에가 중앙동인가요? 아, 저쪽이 중앙동이고. 평원동?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평원동에 만약에 주된 사무소 있으면, 자, 저쪽에다가 뭐 혁신도시 있는 데다가 분사무소를 둔다. 이렇게는 안 되죠. 같은 원주 시내에 있기 때문에. 자, 그 외 지역에, 그러니까 원주에다가 주된 사무소 뒀으면 횡성에다가 분사무소는 둘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외 지역에다가 두라.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분사무소는 개념부터 하셔야 돼요. 분사무소는 결국 뭐다? 지점이다. 그 지점장을 분사무소에, 이건 지점이라고 그랬죠? 그 지점장을 뭐라 하냐면 분사무소 책임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을 둘 수 있다.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점을 뭐라 하는데, 다시 한번 지점을 뭐라 그래요?
예, 분사무소라고 그랬죠? 그 분사무소의 지점장을 뭐라 그런다? 분사무소 책임자라는 말을 써요. 앞으로 분사무소 책임자 이런 용어를 많이 쓸 텐데 분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지점장하면 책임자, 얘는 공인중개사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요, 자, 지점이면 본사의 말을 일일이 다 하나씩 어떻게 돼요? 지시해서 들을 수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습니다. 본사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어요. 주된 사무소가 서울,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예요. 강북구라는 동네. 예? 얘기 한번 했었구나. 수유동. 가오리 사거리 어떻게 아세요? 그래요? 저도 그분인데. 나중에 저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뭐가 있다? 이제 주된 사무소요. 그럼 이제 원주에 뭐가 있냐면 분사무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강북구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서 일일이 여기다가 지시를 하나하나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분사무소에서는 독자적으로 중개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흔히들 본사에서 대부분 많이 지시를 많이 하죠.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중개업만큼은 분사무소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해요. 그래서 이 분사무소 책임자를 어떤 성격으로 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분사무소 책임자가 뭐라 그랬어요? 지점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본사에서는 지점장을 너 원주 가서 뭐 해 이런 식으로다가 뭐 선임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점장이지만 여기서의 역할은 이 법에서 역할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 자체에서 보면 직원이지만 지점장 직원이잖아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 중개사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 예,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원 역할이 아닌, 만약에 중개를 하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서명되네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법인은 다시 한번 큰 틀만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법인은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뭐를?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지점장을 뭐라 그런다? 지점장을 여기서는 뭐라 그런다? 분사무소 책임자라 그러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에 된다? 공인중개사 이해하면 된다. 자, 그래서 분사무소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순차적으로 1월달부터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용어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분사무소라는 게 있구나. 분사무소는 누구만 만들 수 있다? 누구 만들 수 있다? 법인만. 예, 그리고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다? 지점이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113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사무소 공동사용이라는 게 나와요. 자, 사무소 공동사용. 이게 뭘까요? 의미 그대로. 사무소 공동사용. 사무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공동으로 쓰는 거죠. 소위 말하는 뭐예요? 같이 쓰는 거죠. 원주가 저기 법원이 지원인가요? 원주 지원인가요? 어디 있죠? 지금 저쪽에 무실동인가? 예, 거기 지금 법원 새로 들어갔죠, 여기. 맞아. 거기에 지금 법원이 새로 들어간 거 내가 저번에 봤지. 그 법원의 주변에 보면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뒤로는 안 가봐가지고 법률합동사무소라는 곳이 보셨어요? 많죠? 법률합동사무소. 바로 그런 종이랑 똑같아요. 법률합동사무소는 사무소는 같이 쓰대요. 그 안에 보면 변호사는 제각각이에요.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자, 변호사가 여러 명, 거기에는 또 법무사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법률합동사무소 보면 자, 요것 좀 마찬가지로 사무소를 같이 쓰는데요. 자, 갑, 그 다음에 을,
병, 정 이렇게 사무소가 있습니다. 자, 갑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고요. 을은 부칙 개업공개사. 부칙 누구였죠? 이제 앞으로 부칙이라고 그럴 거예요. 예, 중개인. 옛날부터 자격증 없이 했던 사람들. 부칙 개업공개사. 병은 법인입니다. 법인 주된 사무소. 정은 병법인 말고 다른 법인의 분사무소. 분사무소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무실 하나를 두고요. 여러 개업공개사가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사무실 같이 쓰는 이유. 그렇죠. 일단은 비용 절감이죠. 비용 절감. 비용 절감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업무 협력도 됩니다. 근데 대신에 사무실을 같이 쓰려면요. 동종 가지고는 좀 서로 싸워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요즘 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데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갑도 주택이고 을도 주택이에요. 이러면 나중에 물건 뺐니 마니 하면서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많이 싸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종이 틀리게 하는 거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갑은 주택 전문, 예를 들어서 을은 뭐 상가 전문. 이런 식으로 서로 업무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직종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업무 협력이 좀 잘 된다 그러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 같은 직종 갖고 하다 보면 이쪽 수입과 저쪽 수입이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물건을 뺏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틀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개업공개사가 많아요. 이게 참 장점이 많아요. 일단 뭐가 좋냐면,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막는 방법도 있지만, 자, 얘가 업무정지를 당합니다. 그러면, 자, 요런 같이 할 때는요, 업무정지 당해도 사무실 문 열어놓을 수 있어요. 갑과 을이 둘이 같이 공동사무소 영업을 하고 있죠. 근데 한 사람이 업무정지 당해요. 업무정지를 다른 말로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적으로 영업정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면 갑이 영업정지 당해요. 그러면 이때 사무실 문 닫느냐? 못 닫죠. 왜? 누가 있으니까. 그렇죠. 갑과 을 둘이 만약에 있을 때라도 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무실 문을 못 닫아요. 다만 얘만 업무를 못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만약에 물건을 받아서 얘가 살짝 해주고 뭐 뒤에 가서 뭐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이 많아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사무실 같이 쓰다 보면 직종이 똑같다 보면 맨날 물건 뺏는 거 부분에서 많이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 이유는 아까 경비 절감이죠? 그게 이제 주목적이라서 돈을 조금씩 서로 투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여기 500만 원, 여기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근데 월세 보통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여기 50만 원, 50만 원 이제 투자를 하는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침에 출근 문제부터 발생합니다. 참 별거 갖고 싸워요. 아침에 너는 늦게 출근하고 나는 뭐 30분쯤 누가 먼저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별거 우리가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갖고 나중에 싸운다고요. 그럼 맨날 출근은 누가 먼저 해가지고 청소 연락이 내가 해놓고 뭐 우쩌고저쩌고 하죠. 왜?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하면 참 좋습니다. 이거 효율적입니다, 이게. 자, 어쨌든 사무소 공동사용이란 결국 뭐다? 다시 한번 사무소 공동사용 뭐라 그랬어요?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죠. 자, 다만 뭐만 같이 쓸 뿐? 사무소만 같이 쓸 뿐이에요. 의무와 그 다음에 책임은 어떻다? 책임은 각각 개별적입니다. 자, 간단해요. 뭐만 같이 쓸 뿐? 사무소만 같이 쓸 뿐. 사무소만 같이 쓸 뿐, 각각의 의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 개설 등록을 각각 따로따로 해줘야죠.
그 다음에 각각 이제 뒤에 나오는 각각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들을 각각 다 해줘야 돼요. 책임. 자, 갑과 을이 사무실 같이 써요. 갑이 사고 쳤습니다.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갑만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의무와 책임은 각각 개별적이고 뭐만 같이 쓸 뿐이다. 사무실만 같이 쓸 뿐이다. 라는 거 하는 거. 그래서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고요. 벌써 1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 같네. 좀 쉬었다가 쉬시죠. 사무실 이전 부분을 좀 하죠.